그날 저는 밥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코끝까지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서 씨, 왜 그래요? 안 드세요? 아,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민서 씨 얼굴 왜 그래? 삼계탕 안 맞아? 제 앞에는 뜨거운 삼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양식. 문제는 단 하나. 저는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3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에이, 삼계탕은 보양식인데 알레르기가 무슨, 정말 못 먹어서요.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복날인데 삼계탕이지. 이건 예였을까요? 아니면 참아야만 했던 자리였을까요? 저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제가 취업을 한 건지, 시집을 온 건지, 저는 직장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가끔은 시집을 온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도 조선시대 종갓집으로요. 팀장은 시어머니 같이 직원들을 대합니다. 이 집안에는 묘한 법도가 있습니다. 상은 어른께서 차리신다. 며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받아먹을 뿐. 뭘 먹고 싶은지, 뭘 못 먹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우서른께서 차려주신 상을 감사히 받드는 것. 설령 그게 내 몸에 맞지 않아도, 설령 그게 알레르기를 일으켜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회사, 제 팀의 점심시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이게 고부 갈등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지. 나 팀장님은 시어머니처럼 모든 걸 정하시고 저는 막내 며느리처럼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게 바로 오피스 시월드입니다. 입사 3개월 차. 저는 이 회사에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을 하나씩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제1조 출근은 정시 30분 전. 팀장님보다 늦으면 열정 부족으로 간주됨. 제2조 퇴근은 팀장님 이후. 먼저 가면 눈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힘. 제3조 회의실 자리는 문에서 가장 먼 구석. 그게 신입의 자리. 제4조 엘리베이터에서 팀장님을 만나면 인사는 정확히 90도. 45도는 불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제5조 점심 메뉴는 팀장님이 결정하신다. 이해 없음. 이거 완전 조선왕조실록 아니야? 근로기준법은 어디 갔고 회사 내규가 이렇게 빡빡해도 되는 거야? 입사 첫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죠. 민서 씨, 우리 회사 첫 점심이네요. 뭐 먹고 싶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는 파스타 진짜 좋아하는데요. 크림 파스타요. 아니면 샐러드도 괜찮고, 브런치 카페 가도 좋고. 아, 파스타. 그런데 말이에요, 민서 씨. 우리 팀은 보통 한식 위주로 먹거든요. 점심은 든든하게 먹어야 오후에 일할 힘이 생기잖아요. 아, 네, 그럼 한식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설렁탕 어때요? 제가 단골인 집이 있는데 거기 고기도 많이 주고 국물이 끝내줘요. 오, 거기요? 거기 진짜 맛있죠. 역시 팀장님 선택은 100% 믿고 가는 거죠. 좋죠. 좋아요. 설렁탕 좋지. 든든하고. 저도 설렁탕 좋아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뭘 먹고 싶냐는 질문이 실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형식적 의전이었고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걸. 제 대답은 참고사항도 검토 대상도 되지 못했다는 걸. 이거 뭐야? 일종의 화법 트랩이잖아. 질문 형식으로 물어놓고 답은 이미 정해놨네. 완전 함정 카드야. 역시 여기 설렁탕은 진리지. 고기 봐, 이렇게 많이 주고. 민서 씨 어때요? 맛있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동물성 기름이 둥둥 뜬 국물은 더더욱. MBTI로 따지면 저 완전 ISFP인데 S형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 감각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팀장님이 고르신 메뉴를 맛있게 먹는 척하는 것. 그게 제가 첫 주에 배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사판 상차림 문화구나. 우서른이 차린 상에 토 달면 버릇없는 며느리 되는 거. 2주 후 사무실 오전 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영억해졌습니다. 월요일 국밥, 화요일 찌개, 수요일 백반, 목요일 순댓국, 금요일 삼겹살, 주 5일 한식 풀코스. 마치 급식표처럼 정확하고 석판에 새긴 10계명처럼 불변했습니다. 변수는 없었습니다.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 조선시대 왕실수라간도 아니고 선택지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이네. 3주차 수요일 점심시간 직전 용기를 내봤습니다. 아주 작은 용기. 오늘 뭐 먹지? 수요일이니까 역시 백반이지. 저 팀장님,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될까요? 모두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 대리는 에어팟을 한쪽 빼고 고개를 돌렸고, 박 차장님은 마우스를 놓으셨고, 최 사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응, 먹고 싶은 거? 갑자기 왜 뭔데?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샐러드 먹고 싶은데, 샐러드? 김사원, 그게 밥이야? 점심은 제대로 먹어야지. 샐러드는 저녁에 먹는 거고, 점심은 밥심으로 먹어야 오후 업무를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맞아요. 팀장님. 샐러드는 간식이지 식사가 아니죠. 민서 씨, 젊을 때 제대로 먹어야 해요. 뭐 샐러드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팀 회식이니까 다 같이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분위기도 있고. 저도 백반 좋아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위계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정하는가, 누가 따르는가. 그 보이지 않는 서열이 밥상머리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에이, 샐러드는 다음에 혼자 먹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백반 먹어요. 백반집 아줌마가 반찬 엄청 많이 주시거든. 민서 씨도 가보면 좋아할 거야. 이게 뭐야? 다이어트 한다는데 왜 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지?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거 완전 꼰대, 사고방식 아니야? 자기 기준으로 남한테 강요하는 거. 그날 저는 백반을 먹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는 척했습니다. 밥알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내가 뭘 먹을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건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데 근로기준법엔 이런 거 안 나오나? 점심 메뉴, 강요, 금지 조항. F 성향이 폭발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F도 I처럼 혼자 사겨야 하나 봐. 감정 노동 무엇. 그리고 일주일 후 더 뜨거운 날, 복날이었습니다.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오늘은 내가 쏜다. 복날인데 삼계탕이지. 보양식 먹고 더위 이겨내자. 저 팀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응? 알레르기? 그거 심한 거야? 네.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숨쉬기 힘들어져서요. 병원 가야 할 수도 있고. 그럼 어쩌지? 다들 삼계탕 먹고 싶은데. 민서 씨는 뭐 먹을 건데? 저는 따로 다른 거 먹을게요. 괜찮습니다. 따로요? 팀 회식인데 혼자 다른 거 먹는다고? 그럼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팀장님이 쏘시는 건데 따로 먹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근데 같은 식당에서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에휴, 그럼 어떡해. 알레르기라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할 순 없고. 민서 씨, 같은 식당에서 다른 메뉴 시켜 먹어. 내가 다 살게.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같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팀원들이 삼계탕 먹는 걸 바라보면서요. 알레르기가 있다는 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팀 분위기를 깬 것처럼, 배려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의 없는 신입인 것처럼. 이게 뭐야?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알레르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이거 완전 가스라이팅이잖아.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 복도. 민서 씨, 어제 분위기 좀 그랬죠? 네, 팀 회식 때는 좀 맞춰야 해요. 알레르기는 물론 어쩔 수 없다 쳐도 표정 관리는 해야죠. 너무 불편한 티 내면 팀장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표정이요? 저 그냥 평소처럼. 회사 생활은 눈치가 중요해요. 민서 씨도 이제 3개월 됐으니까 알아야 할 때 됐죠. 팀장님 비위 맞추는 것도 업무 능력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점심 메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정하고, 누가 따르는가, 누가 배려받고, 누가 배려하는가, 누가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고, 누가 참아야만 하는가. 그 보이지 않는 서열이 밥상머리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서열을 어겼을 때 알레르기조차 예의 없음으로 해석되는 것. 또 가장 이상한 건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것. 점심시간 사무실 복도. 저는 동기 최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최 사원님, 점심 메뉴 항상 팀장님이 정하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응? 당연하지. 원래 그래. 우리 팀뿐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그렇던데. 근데 본인 먹고 싶은 거 있으면요? 그럼 혼자 먹지 뭐. 팀 식사 때는 당연히 맞춰야지. 그게 사회생활이야. 아직도 몰라? 근데 알레르기 있으면요? 그건 물론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무 티 내면 안 돼. 팀장님 기분 상하시잖아. 최대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해결해야지. 당연하다. 사회생활이다. 원래 그렇다. 이 세 문장이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주문입니다. 당연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사회생활이니까 참아야 하고, 원래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모든 불합리가 정당화됩니다. 그렇게 모든 부조리가 영속화됩니다. 이게 바로 직장판 시대 겁도구나. 우서른이 차린상의 며느리가 감히 토를 달아? 버릇없는 거지. 상차림의 위계, 완벽한 고부 갈등 구조야. 며칠 후 옥상에서 박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담배 피우러 올라오신 박 차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차장님 점심 메뉴 결정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원래 그래. 항상 팀장님이 정하시잖아요. 저희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시고. 민서 씨. 나도 처음엔 그랬어. 불편했지. 엄청. 차장님도요? 나도 신입 때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다가 한 소리 들었어. 점심은 밥심이라고. 양식은 저녁에 데이트할 때나 먹으라고. 팀 회식 때 분위기 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지. 뭐, 처음 1년 참으니까 익숙해지고, 3년 참으니까 무뎌지고, 5년 참으니까 당연해지더라. 그게 맞는 건가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서 씨. 회사 생활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워봤자 내가 손해야. 좋은 게 좋은 거. 박 차장님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십니다. 처음엔 원만한 성격인 줄 알았어요. 평화주의자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게 포기의 다른 말이라는 걸. 싸우기 싫어서, 버티기 힘들어서 5년간 체념한 사람의 주문. 학습된 무기력. 5년 참으면 익숙해진다고. 그게 해결책이야? 이건 완전 스톡홀름? 신드롬 아니야?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거잖아. 민서 씨. 충고 하나 할게. 팀장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 진짜 힘들어. 점심 메뉴 정도는 그냥 맞춰줘. 그게 편해. 진짜로. 그날 옥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5년 후에 저도 박 차장님처럼 될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 불합리를 보면서도 눈 감는 사람. 신입한테 참으라고 조언하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민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밥 먹는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고요. 점심 메뉴 하나 정도는 맞춰주는 게 팀워크 아니냐고. 어차피 회사에서 밥 한 끼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하다고. 혹은 반대로 나 팀장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다는데 왜 계속 삼계탕을 시키냐고. 직원 의견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독재자도 아니고 점심 메뉴까지 통제하냐고. 사실 둘 다 맞습니다. 동시에 둘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권력의 문제고, 위계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병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연 김민서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참을까요? 아니면 변화를 시도할까요? 그리고 나 팀장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은 팀 회식이었습니다. 분기, 실적 달성 기념.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풀렸죠. 평소에는 차가웠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팀 정말 고생 많았어. 이번 분기 실적 좋았잖아. 다 팀장님 덕분이죠. 우리 모두 고생했죠. 팀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항상 한식만 드세요? 응? 한식이 좋지. 몸에도 좋고 든든하고. 아니, 그게 가끔은 양식도 먹고 싶지 않으세요? 저희는 가끔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옛날엔 양식 진짜 좋아했어. 네, 진짜요? 신입 때 파스타 엄청 좋아했지.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오일 파스타 다 좋아했어. 근데 그때 우리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점심은 답심이라고, 한식 먹어야 오후에 일할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요? 처음엔 불만이었지. 진짜 많이. 근데 말 못하잖아. 신입이. 그렇게 1년 참고, 2년 참고, 5년 참으니까 익숙해지더라. 그리고 10년 지나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팀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팀장님도 당하셨던 거네요. 당했다기보다는 배웠지. 그게 회사 생활이라고. 선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예의라고. 그렇게 배웠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나 팀장님도 피해자였던 거죠. 신입 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었던, 10년 동안 참아야 했던, 그리고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고 옳다고 믿게 된, 세뇌당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고전적인 구조, 고부 갈등의 핵심, 시어머니도 예전엔 며느리였다는 것.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어. 너희는 그래도 좋은 거야. 나 때는 메뉴 고르고 싶다는 말도 못 꺼냈어. 꺼냈다간 버릇없다고 혼났지. 팀장님, 근데 그게 맞는 건가요? 뭐가? 과거에 당했다고 해서 지금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팀장님도 힘드셨잖아요. 10년 참으셨다고. 그럼 저희는 안 힘든 건가요? 야, 김민서. 지금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잠깐, 민서 씨 말도 들어봅시다. 저는 그냥 가끔은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알레르기 있을 때는 다른 거 먹고 싶고요. 선택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게 그렇게 예의 없는 건가요? 나도 몰랐어. 네, 너희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줄. 나는 그냥 내가 배운 대로 한 건데. 내가 참았으니까 너희도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도 힘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힘든 거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나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혼날 각오를 했습니다. 민서 씨, 어제 얘기 생각해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아니야. 내가 맞는 말 했어. 네, 내가 너무 일방적이었나 봐. 너희 의견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네.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당한 대로 했던 것 같아. 팀장님,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메뉴 정하는 거 어때? 월요일은 내가, 화요일은 차장, 수요일은 대리, 목요일은 최사원, 금요일은 민서 씨. 이런 식으로. 정말요?
진심이세요? 근데 한식 위주로. 양식은 금요일 정도만. 그 정도는 괜찮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한식 위주라는 큰 틀이 있었고,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했죠. 하지만 적어도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균열. 일주일 후, 점심시간 전입니다. 오늘은 민서 씨 차례지? 뭐 먹을래? 저 샐러드 괜찮을까요? 샐러드. 좋지. 근데 그것만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 빵이라도 같이 시켜.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샐러드 별로인데 양 적잖아요. 오늘은 민서 씨 차례니까. 내일은 또 대리 차례잖아. 그때 내가 고르면 돼. 그날 샐러드를 먹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변화인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샐러드 먹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 바뀐 것. 2주 후 또 다른 점심시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나 팀장님 차례에는 여전히 한식만 나왔고, 이 대리는 제가 양식을 고를 때마다 한숨을 쉬었죠. 박 차장님은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게 완전히 무시당하지는 않는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한 달 후 점심시간. 오늘 민서 씨 차례. 뭐 먹을래? 오늘은 파스타 어때요? 파스타 좋지. 어디 갈 건데? 또 양식이에요. 이번 주에 벌써 두 번째잖아요. 어제는 대리님이 삼겹살 드셨잖아요. 저도 안 좋아하지만 갔어요. 맞아. 공평하게. 오늘은 파스타 먹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니까 다양하게 먹어서 좋네. 건강에도 좋고. 그날 파스타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입사 첫 주에 파스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나 팀장님은 한식 위주로 먹는다며 거절하셨죠.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당당하게 파스타를 먹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눈치 보이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지금도 가끔은 불편합니다. 나 팀장님의 차례에는 여전히 무조건 한식이 나오고, 이 대리는 제가 양식을 선택할 때마다 티를 냅니다. 박 차장님은 여전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최 사원은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해결이란 없다는 걸. 사이다 결말 같은 건 현실에 없다는 걸. 다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질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작은 변화도 누군가는 용기 내서 말해야 시작된다는 걸. 침묵은 동의로 해석된다는 걸. 얼마 전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우리 팀은 점심 어떻게 먹어요? 돌아가면서 정해. 내 차례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와, 진짜요? 다른 팀은 팀장님이 다 정하신다던데. 우리 팀 좋네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어.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군가 용기를 냈거든. 불편하다고 말하는. 우와, 누구예요? 엄청 용감하네요. 그 신입사원은 제가 그 누군가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웅담이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불편한 사람이 불편하다고 말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점심 메뉴 선택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는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죠.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권리. 그게 그렇게 사치일까요? 그게 그렇게 버릇없는 건가요? 어제도 나 팀장님과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 차례에 멕시칸 음식을 먹자고 했더니 그건 너무 맵다고
한식으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멕시칸. 그거 너무 맵지 않아? 속 쓰린데. 안 매운 메뉴도 있어요. 브리또 같은 거요. 그래도 한식이 낫지 않을까? 팀장님, 오늘 제 차례예요. 다음 주 팀장님 차례에는 팀장님이 고르시면 돼요. 그래. 알았어. 결국 타협해서 덜 매운 걸로 먹었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줄다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불편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완벽하게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변화의 씨앗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김민서가 예민한 걸까요? 점심 메뉴 하나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